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025년 3월 모의고사 37번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4월 13일 일요일이고 저는 오전 11시부터 수업을 하다가 지금 막 마무리가 되어서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영상을 또 촬영하고 있네요. 많이 바쁘시죠? 오늘은 비도 오고 중간에 눈도 온 것 같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 추운 날씨입니다. 벚꽃은 다 떨어질 것 같은데요. 벚꽃 구경, 네, 뭐 빨리 하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벚꽃의 꽃말, 우리 국어 선생님이 시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벚꽃의 꽃말답게 시험 기간에 네, 우리가 포커싱을 두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문 확인하셨습니까? 다른 직종과 달리 자율 규제를 주장하는 IT 업계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테크 인더스트리라는 표현을 저는 계속해서 IT 업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기술 업계라고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말을 편안하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만 특정한 지문들을 이해하기에 편하고 특정한 문장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편의상 저는 IT 업계로 규정하면서 3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기 통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제시되어 왔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고 수동태의 느낌을 썼잖아요. 그래서 뒤에 전치사 붙었습니다. ing 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대안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뭐 할 수 있는? hold 잡아두고 to account 라는 표현이 있네요. 처음 들어보시죠? hold to account 라는 표현은 책임을 묻다 라는 뜻이에요. 책임을 묻다. 됐죠? 그러면 자율 규제라는 것은 무엇으로 제시되어 왔다? 대안적인 방식으로 제시가 되어 왔는데 IT 업계에게 책임을 물을 대안적인 방식으로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when 뭐 할 때 IT 업계의 로비스트들이 자기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그 로비스트들은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율 규제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As it is understood. 수동태에 이렇게 이해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건 아니죠. By professionals. 전문가들에 의해서. 누구처럼?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해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자기 통제, 자기 규제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IT 업계 같은 경우도 자기 규제를 하긴 하지만 의사들과 같은 전문직 직종 분야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면 자기 규제라는 것은 IT 업계와 전문직 분야로 따지자면 두 개는 지금 다른 것 같거든요. 전문직 분야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의사라는 예시를 계속해서 들 건데요. 전문직 분야의 자기 규제는 어떤지, IT 업계의 자기 규제는 어떤지 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의사와 관련된 예시로 들게요. 겁먹지 마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에서 이해가 될 거예요. Unlike in medicine, 의료 분야와는 달리 there are no,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의무적인, 윤리적 자격 조건들은 없습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리적인 어떤 요건이라는 것, 자격 요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일을 하는데? 소프트웨어의 기술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IT 업계의 이사, 임원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윤리적인 규제라는 건 없대요. 아니 자기 규제를 한다면서 지금 규제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IT 업계의 뭐 이사라든지 임원이 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요건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특정한 요건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의사와는 관련이 없을 거예요. 의사는 특정한 윤리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 의대 졸업해야죠. 그리고 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턴 생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문 직종에서는 자기 규제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IT 업계와 관련해서는 기술자로 일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사로 일하는 데 있어서 임원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규제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의무적인
그런 규제라는 것들, 자격 요건이라는 것들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들처럼 전문 직종에서 이해가 되는 것과 같이 자기 규제에 대해서 마치 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대요. 자기 규제를 한다거나 하지만 실상을 보니 글쎄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따라서 또 there's no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산업의 뭐 code of conduct라고 얘기하면은 뭐 행동 강령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냥 뭐 규정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강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행동의 규범이라는 것도 없고요. IT 업계에서는 또 무엇도 없습니까? 의무적인 어떤 자격 요건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또 이러한 의무도 없죠. 뭐 할 수 있는 의무? To put the public ahead of profit입니다. 대중을 앞서서 놀 수 있는 무엇보다 이익보다 대중을 앞서서 놀 의무도 없더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문장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대중, 이익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대중을 이익보다 앞에 놓을 의무도 없다. 즉, 대중이 우선이다.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라라는 그런 의무사항도 없다라는 거죠.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T 업계와 의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특히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할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IT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공익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기업의 이윤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합니까? 네. 이런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도 뭐 휴가 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심정지로 쓰러지시게 되면 두 팔 벗고 달려가서 사람 살려놓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공익을 더 우선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IT 업계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할 의무가 없고 어떤 의무적인 어떤 인증사항, 어떤 절차라는 것도 지금 아예 없단 말이지. 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대학을 졸업하긴 하겠죠. 뭘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쪽 분야를. 그러나 의사와 IT 업계를 보자면은 분명히 IT 업계가 자율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규제 사항은 지금 명백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행동 강령이라는 것도 없고 의무적인 자격 요건도 없고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할 의무라는 것도 지금 없습니다. 자기 규제한다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There are few consequences. 이러한 결과들도 거의 없죠. few 부정어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복수명사 끌고 나와야 되죠. little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들도 없더라. 무엇과 관련된 심각한 도덕적인 결함과 관련된 어떤 나쁜 결과들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no real fear,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 being suspended, 지금 수동태로 지금 달고 나와요. of pp, 여기도 pp 계열입니다. 당연히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건 맞고요. 비동사 계열의 pp형이니까 이거는 지금 수동형이죠. 어떤 진정한 두려움도 없다. 첫 번째, 정직이 되거나 두 번째, 제명을 당할 그런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들이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면허 박탈당하라고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도 뭐 의대 졸업생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의료 자격 박탈하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최근에 특정 정권 하에서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서 많은 의대 학생들이 시위를 들고 일어났었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저 사람들 다 박탈시켜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만약에 IT 업계의 한 직원이 그런 결함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간의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직이 되지도 않고 제명 당하지도 않아요. 잠깐 쉬었다가 복귀는 할 수는 있겠죠. 자기 규제라는 것은 지금 IT 업계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보아왔습니다. 최근 이 오랜 몇 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목도했냐면 폭발을 목격했습니다. 무엇의 폭발? AI의 윤리, 강령인가요? 헌장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AI 윤리 헌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폭발을 지금 목격해 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폭발이라는 것은 AI 윤리, AI를 윤리적으로 잘 사용하겠다라는 언급이 많이 증가해 왔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겠죠? 최근 몇 년이라는 시간을 가만 보니까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것과 같은 많은 급증이라는 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수동. 뭐로 가득 차 있죠? 의미는 좋은 일반론. 의미는 좋은 일반론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것들로 급증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무엇과 관련된 책임 있는 사용을 하겠다고. 강력한 컴퓨터들, 뭐 AI 컴퓨터인가요? AI 컴퓨터와 같은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의미는 좋은 일반론으로 가득 차 있는 AI 윤리 현장에 대한 폭발, 그런 급증이라는 것을 목격을 했대요. 쉽게 말하면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하겠다. 개인정보 주고 사고 팔고 그러지 않겠다. 개인정보 보호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은 법령들이 지금 자기 규제 속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거는 의미는 좋은 일반론이다. 말은 좋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AI 윤리적으로 사용하겠고 개인정보 절대적으로 지켜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태가 굉장히 폭발하는, 급증하는 사건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러나 일단 뭐가 없는데 결과들이 지금 없다면, 무엇과 관련된 그러한 것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없다면, 즉 자율 규제라는 것이 불분명한 상황이죠. AI 윤리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고 개인정보 보호하겠다고 했어. 그래,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규제를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치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헌장이라는 것들은 그냥 무엇이다? 힘이 없는 진술일 뿐입니다. 열망과 관련된 힘이 없는 진술일 뿐입니다. 즉 실제로 효력은 없겠죠. toothless라는 표현이 해설본에서는 무력한이라고 나오네요. 제가 힘이 없는이라고 한 것 같은데 비슷하죠. 아무런 효력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개인정보를 지금 넘긴 기업들이 꽤 많이 있죠. 예전에도 카카오 커머스인가요? 작년이었었나요? 카카오 쪽에서 중국에게 개인정보 넘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조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어떤 결과들, 자율 규제라는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그냥 열망과 관련된 무의미한 진술일 뿐입니다. 말이 막 이상해지네요. 무의미한 진술일 뿐이죠. 그거 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물론 IT 업계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 제발 우리 좀 믿어주세요. 응? 우리 잘할게요. 정말 개인정보 안 넘기고요. AI 윤리적으로 사용할게요. 저희 일단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런 맹목적인 믿음 알죠? 왜냐하면 자율규제에 대한 결과가 지금 없잖아요.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정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명이 된다든지 쫓겨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나 자율규제 의무적으로 뭔가 시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이런 맹목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 the way how가 들어가면 안 되죠. 같이 붙여줄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how를 살려놓은 거고 how가 없다면 the way만 나와도 괜찮겠죠. 아니면
how를 바꿔 쓴 표현, 관계부사의 대용, that을 쓸 수도 있겠고 how 자체를 in which 이렇게 늘려놓을 수도 있겠죠. 학교 시험에서 how의 밑줄을 긋고 맞다, 무조건 맞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the way가 앞으로 삽입이 된 순간 그때의 법은 틀린 겁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신뢰라는 것은 이건 아니죠. 뭐 하는 방식? 우리가 의사를 지배하고 변호사,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심지어 조종사와 같은 분들을 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 방식이라는 것은 자율 규제라든지 의무적인 규제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의무적인 규제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뭔가 실수를 하면 정직이 될 수도 있잖아. 따라서 의무적인 규제가 지금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처럼 어떤 사람, 선출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 과거 분사 썼습니다. 어디에서 사회적인 책임에 있어서 선출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 뭐 학원 강사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굳이 뽑히지 않아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 의사, 변호사,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걸 지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왜? 이런 분들이 실수하면 결과는 명확하나 IT 업계에서는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율 규제가 명백하지 않으니 그에 따른 결과도 없을 것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고 윤리 강령이라는 것도 없고 자율 규제 좀 애매모호하지 않냐. 따라서 이런 분들과는 좀 다른 것 같더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맹목적인 신뢰 결과라는 게 지금 없지 않냐.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서 기술은 예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IT 업계 예외입니다. 그리고 is not clear why 왜 그런지 즉 왜 예외가 되는지도 명백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IT 업계의 분야는 예외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 똑같은 말 계속 할까요? 자율 규제한다곤 해요. 오케이. 자율 규제한다곤 해. 그런데 의무적으로 뭔가 시행할 수 있는 게 없고 자격 요건이라는 것도 지금 없어. 뭐와 별개로 전문 직종과는 별개로 지금 뭔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이거 한계가 있지 않냐. 따라서 IT 업계, 그런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건 예외 상황이야. 근데 사실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로비스트들이 그런 걸 만든다고는 하지만 글쎄 실상을 낱낱이 살펴보면은 정직이 되거나 유해가 되는 일도 없지 않냐. 우리가 이런 분들을 통제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더라 라고 말하는 게 37번 지문이었습니다. 여기 문장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예시가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37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기술업계라고 해도 괜찮지만 IT 업계로 돌려보시고 요즘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들 개인정보 팔아 넘기는데 실제로 그들이 우리 개인정보 팔아 넘겼을 때 뭐 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어요. 뭐 어떻게 뭐 그 회사 규제 받았나요? 뭐 벌금 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돈 줬어요? 없잖아요. 그쵸? 분명히 의사분들이 실수하면은 그렇게 막 면허권 박탈하라 막 이렇게 나올 거면서 IT 업계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걸 뭐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명백하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네요. IT 업계는 이 분야에서 예외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쉬웠죠? 38번입니다. 감정은 타고난 것이 아닌 언어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문에서 4번 문장, 3번 문장까지는 특정한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가 4번 문장부터 또 다른 관점으로 이어질 것이고 필자는 4번 문장부터 힘을 실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저도 강조를 한번 해드릴게요. 감정은 선천적이니 후천적이니 여러분 생각은 어떻죠? 감정을 인식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감정에 대한 인식은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언어적 학습을 통해서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 지문 25년 3월 38번 지문에서는 뭐라고 언급할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경험을 하죠. 감정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써? 다양한 신체적 반응들로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걸 경험해요. 어떤 신체적인 감각으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을까? 뭐와 같이 beating heart, 빠르게 뛰는 심장이라든지 땀이 나는 손바닥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인 반응으로서 감정을 경험합니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 저 사람 긴장했구나. 막 식은땀이 흐르나? 저 사람 뭔가 불안하구나. 라는 식으로 감정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접속사의 느낌 받아서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죠. 감정을 인식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서의 감정을 인식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같은 것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히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갑자기 누군가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손톱을 막 물어뜯어요. 다리를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왠지 느낌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것을 보고 감정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감정은 왠지 선천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시가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우리의 주요한 생각은 아마 이거일 겁니다. 자, 첫 번째 관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더라. 뭘 가지고 고정된 일종의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날 것 같다. 소재 하나는 지금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고정된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 왠지 감정의 인식이라는 것은 왠지 선천적인 것 같아. 우린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났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basic emotions 때라 주격 관계대명사 등장했죠. 위치로 충분히 바꿨을 수 있죠. 어떤 감정들? 굉장히 일반적인 감정들이 있지. 특히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보편적인 기본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 이를테면 행복, 슬픔, 두려움, 분노, 짜증나는 것, 역겨움보다는 짜증나는 것, 분노와 같은 우리 인간에게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생각을 한대요. 예시 하나 나오네요. just as 마치 모처럼 우리가 붙이는 것처럼 중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처럼 어디에 우리의 직관적인 이해에다가 그냥 중력이라는 단어를 딱 붙여놓은 것처럼 무엇에 대한 이해지? 어떻게 물체들이 공간을 통해서 움직이는가와 관련된 직관적인 이해에 대한 중력이라는 단어를 딱 붙여놓은 것처럼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중력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물체들이 공간을 통해서 움직이는가와 관련된 직관적인 이해가 있잖아. 따라서 굳이 중력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중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파악할 수 있게 된 거 아닐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보면 그냥 단어들을 그냥 만들어 놓는 것 같아. To each of these innate. 됐지? each of 뒤에는 이렇게 복수명사가 같이 나와야 돼요. 무엇에? 이러한 선천적이고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들에다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는 것 같아. 일단 그러한 단어들이 이용 가능하다면 그런 단어들이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감정들에다가 단어를 붙여놓는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감정의 인식은 선천적이야. 그런데 그 감정 인식에다가
우리가 단어를 붙여 놓은 거라니까. 왜냐면은 위에 나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감정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왠지 불안한 것 같은데, 화가 난 것 같은데,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그런 감정들에다가 단어를 붙여놓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아. 마치 중력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걸 인식했고, 중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므로 더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감정의 인식이라는 것도 원래 단어라는 게 없어도 됐는데 그런 단어들을 붙임으로써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 거 아니야? 왠지 우리 선천적으로 감정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관점이 3번 문장까지였어요. 주제문은 어때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 관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직접적인 문제였었던 4번 문장이었어요. 또 다른 대안적인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기에 however, in contrast 이런 친구 있었겠죠. 들어가도 되겠죠. 또 다른 대안적인 관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야. 이러한 감정들을 이해한다는 거지. 지금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미리 알고 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떤 감정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구나.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런 감각들, 그런 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얼굴의 표정들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은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 번 더 생략됐죠? 대시나 위치 괜찮죠? 우리가 보는 얼굴의 표정,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각 이해하는 것 같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 전제 조건 다시. 오로지 우리가 뭐 할 때에만,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붙여 놓을 때에만. 됐어요? 단어들을 만들 때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 위랑 다르죠? 감정 인식은 선천적이야. 거기에 그냥 단어만 붙여 놓은 거야. 하지만 단어를 만들 때에만 우리가 그런 감정을 인식하는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 이 지문 뭡니까? 이 문장 뭐예요? 어떻게 흐름 바뀔 거예요? 감정은 선천적이란가요? 다음 문장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시키는 것 같다니까. 뭐라기보다는 이러하기보다는 하면서 여기 ing가 아니죠. 그 현장 강의 듣는 학생들도 한 번 예전에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전치사니까 ing가 나오는 게 맞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거 비교급과 관련된 느낌이죠. 비교급은 어때요? 비교 대상이 서로 같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동사가 첫 번째 비교 대상이니 뒤에도 비교 대상이 같아야 하죠. 그래서 여기 ing 쓰면은 매우 곤란합니다. 때에 따라서 막 투부정사도 붙기도 해요. 비교 대상이 어떠냐를 봐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병렬구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에 위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전치사인데요. 얘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돼서 얘를 생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병렬 구조는 어쨌든 앞뒤 구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접속사로 두고 원래는 문장 병렬이었겠지만 반복이 돼서 생략을 시키면 당연히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시키는 거라니까요. 뭘하기보다는 물려받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적인 개념을 물려받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발달시키는 거더라. 그러면 빈칸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감정은 어떻습니까? 4번 문장에서부터 흐름은 바뀌었죠? 감정은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다. 선천적이라는 것이 아니네. 그런 감정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위의 문장 참 좋지 않았나요?
우리가 보게 되는 얼굴의 표정,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이해할 뿐이야. 전제 조건 다시 어떨 때에만? 단어를 붙여놓을 때에만. 그래서 단어를 붙여놓을 때에만 뭐 감정을 인식한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그런 단어를 만들어 놓을 때 위에 나왔던 것처럼 중력이라는 단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때에만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도 아마 그럴 거야. 예시가 너무 좋습니다.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할 수 없대. 분류할 수 없대. 얼굴의 표정들을 분류할 수 없대. 그럼 뭘 말해요? 아이는 감정의 인식을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화가 난 표정인지, 어떤 게 슬픈 표정인지 그런 거를 제대로 범주할 수 없는 것 같다니까요. 만약에 감정이 선천적이라면 아이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as 무엇으로서? 뭐로써?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양한 감정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얼굴의 표정을 제대로 범주할 수 없대. 선천적은 아니네. 뭐 할 때까지? 아이들이 습득할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무엇을? 어휘. 단어 맞습니까? 어휘를 이해할 때까지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에 대한 어휘를 충분히 잘 알 때까지는 제대로 분류할 수 없을 것 같더라. 단어를 만들 때에만 감정 인식을 할 수 있어. 감정들과 관련된 단어의 어휘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는 다양한 감정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얼굴의 표정을 분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아이들이 감정에 대한 단어의 어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감정은 선천적인 건가요? 감정 인식이라는 것은 후천적이겠죠. Before having such words, 그러한 단어들을 가지기 전에, 그러한 단어들이 생겨나기 전에 얼굴들, 어떤 얼굴? That we might view as angry, sad, or fearful. 선생님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지. view, ASB 구조. 즉, view의 목적어 어디 갔습니까? 안 보여요. 그럼 여기서의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거고 충분히 위치로 전환이 가능하며 생략도 시킬 수 있겠죠? 우리 view ASB 다 알고 계시죠? 설마 모르는 고3 있나요? 고1 때부터 나오는데 think of ASB regard ASB see ASB look upon AS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그런데 consider는 as 없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만약에 여기가 consider입니까? 그러면 as 없어야 됩니다. 그쵸? 조심하세요. 어휘는 충분히 다 전환할 수 있어요. as 구조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학생 때부터 봤던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고려하다, A를 B로 생각하다 라는 표현에서는 consider는 as를 끌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못 적었으면 잠깐 일시정지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as 무조건 맞는 거 아니죠? view도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as가 없으면 그때는 view가 아니라 consider가 돼야 되겠지. 됐죠? 우리 A를 B로 여기다 고려하다 간주하다는 저하고 같이 수업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무조건 알고 있는 어휘로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고요. 선생님 저 몰랐는데요?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어휘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으로 여기는 얼굴들? 화가 났구나, 슬프구나, 두렵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얼굴들은 주어 그냥 모두 무엇으로 범주화될 뿐인가요? 그냥 불쾌하네 이 정도로밖에 지금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없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 자, 어떤 상태 같아? 그냥 불쾌해 보이는데요. 아니야, 지금 이거는 기운 없는 거잖아. 왜 우리 아이들은 기운 없어 보인다라는 걸 느낌을 못 받았을까요? 이런 단어들을 지금 애초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또 씩씩 이런 거는 어떤 표정 같아? 뭔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느낀다는 거지. 왜? 화가 난 표정이야. 라는 특정한 단어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제대로 감정 인식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따라서 얻어감으로써 이해함으로써 단어들을 파악하는 건데 다양한 종류들 무엇에 감정들의 다양한 종류의 단어들을 파악해 나감으로써 하고 분사구문 while ing 그러니까 경험을 해간다는 거지. 어떤 감각들을 경험을 해간다든지 1번, 2번 관찰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표정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타인의 표정들을 관찰한다라든지 또는 어떤 감각이라는 걸 경험해 나아가면서 됐어요? 감정들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단어들을 얻어 나감으로 자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선천이에요? 후천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선천이에요? 후천이에요? 당연히 후천이죠. 타인의 표정을 관찰하고 그런 감각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감정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단어들을 파악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일종의 개념이라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which. 선생님, 전치사 which 아니에요? which those feelings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 이거 어떤 느낌? 혹시 알아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시냐? which food do you prefer? pizza or hamburger? 어떤 부류의 음식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조금 어려운 말로 의문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그걸 줄여서 의문사라고 부르는 거죠. 형용사니까 누구 꾸며줘요? 명사 꾸며줘요. 선생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의문사는 문장에서 명사로 쓰이는 거 맞아요? 그러면 저기 앞에 into는 전치사 맞아요? 그럼 전치사 뒤에 뭐 나오는데요? 명사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전치사 뒤에 동사 나오는구나.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절로 보는 게 부합이 가장 쉽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볼 건데요. 네, 보는 관점은 다양하니까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개념들을 발달시켜요. 어디 쪽으로? 어떤 됐어요? which 들어왔습니까? 어떤 그러한 감정들이 can be placed 놓여질 수 있는지 어디에 그러한 감정들이 놓여질 수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들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됐습니까? 어떤 부류의 감정들이 놓여질 수 있는지 즉 이 표정은 슬픈 거다. 이거는 화가 난 거다. 그러면 여긴 화남, 여긴 슬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놓여질 수 있도록 그런 개념들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감정은 후천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3번 문장까지는 감정은 선천적이야. 굳이 우린 안 배워도 되지 않아? 타인에 대한 표정을 보면 우리는 인식할 수 있거든. 이렇게 느끼는 부류의 관점도 있었지만 4번 문장부터 아니야. 우리는 특정한 감각이라든지 감정이라는 걸 인식할 뿐이야.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특정한 걸 묘사하는 단어라는 게 있어야 돼. 아이들도 그렇지 않니? 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39번 어려우셨습니까? 두 가지의 관점이 나왔고요. 이렇게 상반되는 관점은 요약문으로 내기 참 좋겠죠. 이미 문장 삽입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긴 좀 그렇겠지만 오히려 다양한 것들도 충분히 문장 삽입으로 한 번 더 출제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순서 문제도 늘 좋고요. 요약 문제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학교 선생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부차적인 도구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 39번 지문도 38번 지문도 꼼꼼하게 씹어서 여러분 지문으로 소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 39, 40, 41, 42를 마지막으로 25년 3월 한 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당신 응원합니다. 더 스터디 학생이신가요? 더 응원할게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학생들 늘 응원한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다음 수업에서 25년 3월 종료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지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